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도움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또 어 제가 조금 또 전문 분야 제가 있으면 또 같이 나누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 좀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좀 구현을 했습니다. 뭐 비전이나 음성인식 또는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다양합니다만 다양합니다만 어 한글로 어떤 글을 쓰는 인공지능이 별로 우리나라에 없고 또 어 그 한글로 글을 쓰는 것 중에 B2C 물론 빅 작가라든지 기업 마케팅 회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B2B도 좀 있지만 B2C 일반인들이 인공지능으로 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을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모델이 뭐 제가 많이 찾아봐야 되지만 유튜브나 다른 데 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우선 지금 처음 소개드리는 내용은 어 인공지능이 이제 그 웹소설을 쓰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소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철이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서 웹소설이나 웹툰을 보고 있는 그 내용의 도입부 또는 줄거리 이런 내용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어. 근데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또는 전 세계적으로 웹소설이나 웹툰에 있는 카테고리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었구나. 판타지, 현대 판타지, 위협, 미스터리, 로맨스 판타지. 예를 들어 판타지를 쓰고 주요 인물 뭐 이런데 한글로 쓰면 됩니다. 홍길동과 뭐 춘향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을 적고 장소는 뭐 이런데 그거는 판타지니까 한 2025년, 30년 정도. 소재는 뭐 사랑 이런 걸 해도 되겠죠. 주요 사건, 결혼 이런 그러니까 키워드를 줘서 글을 쓰도록 하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글을 쓰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서 써냅니다. 이제 여기는 뭐 춘향이는 뭐 가난한 집안의 소녀입니다. 홍길동은 체포된 아버지를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계속 누르면 이제 계속 그 서술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좀 막아놨습니다. 왜 막았냐면 인공지능이 다 써버리면 사람의 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개입을 해서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입을 쓰고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인공지능이 또 쓰고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좀 기회를 쓰도록, 그래야만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가져갈 수 있고, 물론 이걸 중간에 고쳐야 됩니다. 중간에 좀 고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옆에 보면 바가 이렇게 사람이 쓰는 양이 다 올라가야만 쓰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 이제 이렇게 엔트리를 누르면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또 이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것 중에 윤석열, 이재명, 청와대 이런 내용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지만 이런 연습으로 그냥 해본 게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 이 내용을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도입부나 영감을 받는 데 도움이 돼서 뭘 쓸까? 또는 도입부 쓰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웹소설 웹툰에 보면 한 페이지를 올리면 돈을 줍니다. 이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게 공모전도 있고 지금 공모전이 굉장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5천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의 웹소설 여기 보면 로맨스, 로판, 판타지, 현품, 무협 이런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글을 올리면 그 글을 위로 이제 유명한 작가들 위로 올라가죠. 일반인도 여기 도전하는 분 많으시고 페이지 얼마 이렇게 돈을 받고 있고 그 돈이 많이 버는 분들은 수천만 원 버는 분들 있고 이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 이런 쪽에 이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이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유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웹소설을 좀 이런 소설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사용을 했고 또 오른쪽에 이제 영어로 잘 나옵니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블로그를 쓸 수, 블로그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왜 쓰느냐 물어보면 일상 기록을 하고 일기장처럼 정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한 8, 90%가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쓴다. 이제 그거는 이제 파워 블로그가 되고 거기에 어떤 파워 링크 광고가 붙고 상위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돈하고 연결되는 부분, 수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 상품을 판매하는 분 이런 분들도 상위 랭크를 다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핫한 부분은 부동산 NFT 이렇게 치면 자기께 이제 상위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면 이제 올라간 블로그에 파워 링크가 광고가 붙고 그걸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광고 빌스로 네이버하고 나누는 이런 방식인데 상위 랭크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그 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블로그도 상위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굉장히 시스템이 C랭크, 옛날 C랭크라든지 이미지를 좀 넣고 동영상 처리 시간을 늘리고 이런 게 많은데 그 뒤에 블로그 글 쓰는 게 사람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블로그 글을 이렇게 좀 도와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로그를 어떻게 쓸 건가 순서, 제목, 도입 이런 내용들을 인공지능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IT에 관련된 어떤 블로그를 써서 상위를 잡아서 그 안에 광고가 들어오겠다. 이런 어떤 걸 잡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위 랭크가 하고 있는
키워드가 어떤 건가 이런 걸 이제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도록 이 키워드를 좀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뭐 냉장고 IT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냉장고에 대한 정보 들어도 하려면 냉장고 청소 잘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네이버에서 이게 아니죠. 키워드는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네이버의 상위 랭크가 되는 키워드가 나타나. 이 중에서 이제 참고 사항을 하면 되죠. 어떤 게 지금 상위 랭크를 잡고 있다. 뭐. 네이버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랩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상위 랭크 11, 17 기준으로 이렇게 상위 랭크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드하고, 이제 어떻게 블로그를 쓸 건가? 블로그의 개요에, 아까 나는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 냉장고 청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 청소는 어떻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냉장고 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블로그 쓰는 방법들이죠. 밖에서 청소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안에서도 청소하는 게 뭐 중요해? 이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루에 10분에도 수백 분 수천 개가 나오니까 다른 게. 그러니까 뭐, 누르면 나오니까 자판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 눌러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 서로 짜집기 하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런 블로그 실제 포스팅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입부, 이런 걸 한번, 어떻게 쓰는지를 보도록. 이제 뭐 이런 형태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글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또 필요하면 또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구글은 검색한 것이 나오는 검색 포털이면 이거는 검색한 것을 학습을 해서 학습한 것을 창작을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좀 파워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글로 나오니까 일단 편하죠. 물론 뭐 그 영어를 번역시켜도 되지만 한글로 좀 친화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좀 긴 글을 쓰고 싶다면 이어쓰기 뭐 이런 거를 이걸 여기다 이 카피죠. 카피를 해서 뭐 이어쓰기 해서 가서 이어쓰기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 글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지금 오픈되는 것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스타트업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키워드를 넣으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걸 넣어놨습니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개를 오늘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공개를 드리기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내 수익 내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자기가 잘하는 어떤 뭐 아이스크림 뭐 하여튼 이런 걸 넣으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 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MBTI로 누르면 연애 편지가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럼 그걸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링크 시켜서 복사를 해서 붙여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형 연애편을 써라. 셰익스피어를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뭐
아무 문장도 없이 그냥 자판기, 문장 자판기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한번 눌러보면, 스마트폰에서 눌러보면 오늘 그 한 문장이 나오도록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가 한글로 나오는 거와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빠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상당히 이제 이 텍스트 비즈니스인데 좀 어떻게 보면 서브라든지 이 학습한 투자된 부분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비용을 이제 오픈을 하니까 좀 많이 낮췄어. 뭐 그런 것을 모두 다 사용하는데 한 6개월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러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만 가지고 구독하면 계속 눌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월 그냥 하면 한 19,000원 받지만 좀 진입 장벽을 낮춰서 이제 가격 정책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오픈되는 그 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뭐 예를 들어 철학자와 대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저희들하고 B2B 방식으로 어떤 그 만들어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학습한 양이 많으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렇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작가들이나 글 쓰는 사람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잠깐 보고 또 영감도 얻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면 크게 작가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럼 할 일이 없다. 뭐 사람이 감성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저항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만들 때부터 또 지금 사용하는 내용들은 거의 도구로서 뭐 생각 안 날 때 한번 해보면 아이디어 떠올 때도 많으니까 그런 인공지능 관련한 한글로 나오는 창작 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요 다음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이제 메타버스 내에 제페토나 이프랜드나 이런 곳 안에 방을 만들고 그 안에 24시간 상주하는 아바타를 넣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만들어 놓고 물어보면 뭐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는 상담이 되는 그래서 텍스트가 나오니까 음성인식을 바꾸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좀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이제 메타버스 안에 API가 열리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좀 같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질문도 있으실 거고 또 관련된 어떤 사이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 아직 오픈 안 된 다음 주 공개되는 사이트가 주소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보신 게 다 보시는 사이트가 그 통합이 되기 때문에 타인이 인젤.ai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가 이제 통합되는 사이트예요. 커밍순으로. 여기에 이제 이름 쓰시고 주소 넣으시면 이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 안에 한 8개에서 10개 사이트가 같이 동시에 뜹니다. 그 가장 기대될 만한 거는 글도 있지만 비즈니스 아이디어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미국에 일부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한 달 비용이 한 10만 원 넘고 그리고 뭐 5건밖에 안 주고 근데 저희들은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 특히 그 내년도 예비 창업 도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초창패 뭐 도약 창업 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산에 NFT 전시회를 갔다 온 내용을 잠깐 보고 겸 드리겠습니다. 다른 전시회는 굉장히 올해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NFT 전시회는 갔다 오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일반인들도 많고 해서 코인 받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여정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에 맞게끔 저희들이 올 5월 달에 인공지능 전시회를 코엑스에 나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근데 이번 NFT 전시회는 이제 참가자로 가보았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나온 회사 기업명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는 드리면 되니까요. 그 중에 이제 좀 독특하고 좀 우리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부동산 NFT 한 대가 두 군데 나왔습니다. 여기 포럼에서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직접 그게 CEO나 또는 담당자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만나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잘 아는 엘리시아가 나와서 대표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동산 NFT를 하고 있는 거 말고 실질적인 식물 부동산을 하고 싶은데 역시 거기도 현재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 누구나 다 비슷한 지금 현상인데 그래서 해운대 부산의 그 샌드박스 특구 쪽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세종텔레콤이 나왔는데 거기도 부산 시내에 있는 부동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고 또 거기는 이제 NFT나 블록체인, NFT나 이런 쪽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앞단계죠. 전 단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NFT 부동산이 가장 매출 규모도 크고 시장도 큰데 이 부분은 아마 곧 카사가 열렸듯이 어떤 방법이 정부 당국에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었던 부분이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런 건 다 아시고 굿즈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또 명품 이런 데도 나오는 그런 건 대부분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근데 텍스트 NFT가 일부 있었는데 시중에 텍스트 NFT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텍스트 NFT는 일반 책이나 이런 도서가 아니고 신문이더라고 신문.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블로그 쓰는 게 있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초 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이 박창기 씨라는 분 블록체인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차트 리퍼블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NFT로 출간했더라고요. 방식은 다 아시니까 저작권하고 책은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 저작권료를 분배해주는 사가는 사람들한테 NFT 소유 증명 파일을 주면서 그 방식, 어려운 방식은 아니고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이 최초로 이런 부분에 하셨다는 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그 음, 그리고 배경에서 그 배경에서 올린 자료가 보니까 여기 자료가 안 올라왔네. 신문에 그날 지면에 어떤 그 뉴스를 개인을 내주고 그걸 NFT로 발행을 하는. 그러니까 뭐 아기를 100일이 됐다. 돌인데 그날 기사를 내주는 거죠. 내주고 그걸 NFT 발행을 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니까 100매를 붙여서 38만에 낙찰된 분이 계시던데 그러니까 지오나 이런 분 뉴스 나가는 이런 것들 다 NFT로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텍스트 쪽은 뭐 트위터 제일 처음 뭐 올린 트윗 내용이 30 우리나라도 한 32여 개 팔린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소유가 정확해지니까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렌 리프퀸이 소유의 종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뭐 접속이죠. 사실은 접속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구독, 공유 서비스, 공유 이카노미, 구독, 서브스크라이브 이카노미 이런 구독으로 가다가 결국 다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소유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원자, 뭐 분자로 만들어진 모든 세상의 물건들은 소유가 정해지는 거예요. 누구라는 게 정해져 버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 NFT 때문에. 그래서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이 NFT의 뭐 거래소 종류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훑어가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이 NFT 그 마켓의 특성이 다 달라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 제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올려봤는데 올리는 거는 아주 뭐 쉽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 안 하셔서 그렇지. 일반인들 그냥 올리면 쉽게 올릴 수 있고 가격도 자기가 정하면 되고 수수료도 이더리움 가스비가 비싼데 이제 팔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릴 때는 클립 카카오에서 하는 클립을 한 0.0 한 1 클립 정도만 가지고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올리면 될 거고 오픈시에도 올려보고 라디버리나 이제 다 올려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마켓 종류, 국내 시장들은 뭐 다 아시는 이런 클립드롭스라든지 이런 데들 뭐 여기도 미술품이냐 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클립드롭스는 하루에 한 개만 한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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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실물 부동산하고도 같은 문제인데 네, 규제는 사실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적죠. 적은데 물리적인 그 어떤 그 제품의 이동이 이제 돼야 되고 그 소유권과 저작권이 일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치시키면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클립드롭스의 이 사이트를 분석해 보면
일치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이. 네, 뭐 그런 얘기. 네. 이런 건 예, 그렇죠. 그러면 잊어버리면 예. 거래가 이미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저작권 좀 일러스트나 뭐 이런 이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것도 단계가 아주 많아. 배포할 때 얼마, 뭐 이모티콘을 쓸 때 얼마, 뭐 표지 쓸 때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야만 저작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아까 예, 예, 해서 근데 예. 저작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저희들 사이트 보면 약관 내용이 나오는, 약관 내용에 보면 나오는,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약관이 안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용약관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보면 나옵니다만, 변호사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들, 이것도 이제 뭐 토큰이나 코인처럼 마찬가지로 법적인 부분, 리갈 부분이 좀 상당히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저작권을 우리가 가져가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웹소설 같은 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부담이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주는 걸로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개입해서 쓰도록 구성을 한 거면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인공지능으로 문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저작권을 가져가되 자기가 개입해서 글을 좀 고치든지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래가 되듯이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을 제가 직접 다 썼는데 그런 예민한 부분들 반영이 물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용 약관 하나 쓰는데 다른 회사들이라든지 관련된 비슷한 회사들 이런 걸 가져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그런 부분도 예. 위험하다. 이거 쪼개 파는 건 거기 예. 위험하지 않을까. 오히려 쪼개 파는 거는 부동산도 조각 부동산 이렇게 표현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공유라 그럴까? 수익 공유? 그런 거 이제 소유권이라는 게 어렵지 않나요? 소유권 행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가 다르고 부동산은 그다음에 건물이 다르고 그다음에 전세했는데 전전세도 다르고 뭐 이런 좀 종류가 굉장히 달라서 지금 카사 같은 경우에 처해져 있는 상황 보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야 되느냐, F로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생겼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국내 NFT 마켓이 종류를 했는데 제일 위에다 제가 저희들이 하는 걸 올려놨는데 아직 출시는 하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마켓을 아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동산이 있고 도서가 있고 뭐 미술품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부동산을 나름대로는 좀 풀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니까 규제하지 않다. 예, 안 들어가더라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적도가 있고 계약서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방법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하다 보니까 도서 부분은 쉽게 그래서 오픈시나 라리블이나 이런
그 국내, 아까 그 국내 카카오나 이런 데서 올리는 게 확정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 JPEG이냐, PNG냐, MP4냐, 뭐 이런 확정자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만들 때 확정자를 아예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물론 이제 뭐 이슈가 있고 또 인증하는 부분, 약간 복잡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그 기획을 했고, 예, 이제 예, 저희는 뭐 예, 나중에 예, 다 그냥 똑같이 고민해야 될 예, 일이 굉장히 깊이 있게 사업에서 하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에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뭐 최소한 알고는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하다가 그냥 박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해외에 카카오가 뭐 그라운드 X가 싱가포르 좀 소용없더라고요. 한국법에 적용을 받아. 네? 음, 법 대단을 필수는 없어요.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이 관여할 때는 한국법에 적용. 이렇게 또 국가대 단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단을 맞게 그럼 무슨 소용이야? 응?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더 좀 많이 알아봐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서로 전문 분야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정보를 얻고 공유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뭐 저희도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별로 안 돼요. 예. 그냥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많이 그 오파를 내고 신청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200만 원 달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IT 쪽으로 변호사가 좀 없더라고 주변이 약하고 또 좀 소개받아서 했더니 아 그 분야는 잘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어쩌면 저희 다이어라고 있는데 다 적지 않은 투자사들이에요. 예, 예, 근데 디파이를 모르고 NFT를 모르고 투자를 대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면 말이고 시간이 딱 나와 우리가 얘기하는 와 이런단 말이에요. 부산 시험에 갔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딱 이러면 그림만 보고 찾아서 이거 막 설명해 달래. 무서워 이 사람이 지금 딱 보고서 우리 속을 깨뚫려 보는 것 같아.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이쪽에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이 약간 집단지성을 좀 발휘해서 상담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타이틀 있는 사람한테 의뢰해봤자 사실상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평범한 얘기하는 거 이거 인터넷 사람 하는 얘기 그런 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기본적인 부분들은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들이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그 카톡방들 이제 학습시켜서 이렇게 또 했고 또 어떤 등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아마 벌금 1억인가 뭐 하여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뉴스에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나 도서 관련된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쪽 전문가가 이제 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봤더니 이 책을 전자책 그다음에 전자책은 주로 크몽 뭐 이런데 그다음에 교보 리디 밀리 예스 입사 이런 데는 이제
PDF 책도 있지만 이제 EPUB이라는 확장자로 올라가는 책.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냥 반응 웹이라 그러죠. 그 안에서 그냥 볼 수 있도록. 그 책을 그렇게 국내에 올리고 그 책을 또 다시 아마존과 전 세계 캐나다, 코보, 뭐 스웨덴, 프랑스, 뭐 영국 얘네 다 같이 올리고 그것도 앱북 시장이 있습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면 앱으로 된 책들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시장이지만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책을 만들고 하는데 사실은 큰 비용도 드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알면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걸 좀 해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원고가 있거나 또는 뭐 블로그에 좀 쓰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국내에 올라가는 게 한 열흘 아마존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면 다 올라오고 그게 이제 팔리면 훨씬 좋고 안 팔리면 명함용으로 브랜딩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지난번에 발표를 하려 해서 이 부분을 좀 자체를 준비를 해왔는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을 NFT화 시키는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그냥 표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표지가 달리고 있고요. 이전 NFT 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주변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준비를 이렇게 갑자기 지난주에 왔는데 하라 그래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저보다 진도가 많이 나간 분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저보다 진도가 좀 약간 좀 같은 분야가 아닌 분이 저희가 모임에서 제일 많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진도가 좀 이렇게 약간 뒤에 계신 분은 도움이 이제 조금은 그러니까 큰 도움보다 아이디어를 얻고 방법을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